연일 이어지던 늦더위 끝에 기온이 뚝 떨어져 당분간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날 걸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캐스퍼 양산 1년 만에 4만 5천 대 생산에 이어 전기차 생산이 확정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더욱 활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개관 7주년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광주 정신 등 아시아의 가치를 폭넓게 공유할 뿐 아니라 지역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 탄산가스는 선박을 제조하는 데 필수인데 석유화학 업체들이 공업용 탄산가스 생산량을 줄여 개불산단의 조선 업체들이 조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늦더위 끝에 기온이 뚝 떨어지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낮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씩 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날씨의 원인과 환절기 주의할 점 등을 신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낮 시간대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 거리 곳곳에 긴팔 차림으로 겉옷을 껴입거나 들고 있는 행인들이 눈에 띕니다. 어제는 너무 더워서 오늘은 어떨지 많이 보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쌀쌀해서 놀래가지고 급하게 긴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난 16에서 17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늦더위가 찾아왔던 광주 전남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폭염특보 해제 이후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전날 대비 최대 11도, 낮 기온은 1에서 8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낮 최고 기온 극값이 광주가 34.5도를, 담양이 35.9도를 기록하며 광주 전남 9월 1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을 연달아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태풍이 지나간 뒤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사라지고 당분간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22일은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 분포로 당분간 일교차가 8도에서 13도 정도로 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 3년 만에 발령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현재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이런 감기가 제일 많이 유행할 수 있겠고요. 또 환기를 신경 쓰시고 그 외에 손 잘 씻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고른 영양 섭취가 가을철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인 캐스퍼가 양산 1년 만에 4만 5천 대 생산을 돌파한 가운데 추가로 전기차 생산이 확정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더욱 활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24년 전기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현재 생산 중인 현대 캐스퍼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내년에 준비해 2024년 하반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도약은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캐스퍼가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선언을 여러분께 하고자 한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공장 건립 당시부터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기차 생산 설비 공사를 마치면 2024년엔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내년 하반기 추가 인력을 채용해 2교대 생산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캐스퍼 양산을 시작해 620명의 직원이 1년 동안 4만 5천 대를 생산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전기차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상생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개관 7주년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다 긴 호흡의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정신 등 아시아의 가치를 폭넓게 공유할 뿐 아니라
지역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관 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까지 124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점차 활기를 띠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콘텐츠가 난해하다거나 지역 문화예술계와는 단절돼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합전당 출범과 초대 전당장 취임으로 새 출발점에 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내놨습니다. 우선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공유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확대하여 협력분에도 다각화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당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비자에 국한시켰다면 이제는 함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파트너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립의 어떤 기준에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중장기 발표 계획을 보니까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긴 안목의 발전 전략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동시대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콘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본받기 위한 여수 거북선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충무공의 활약을 다룬 영화 명량에 이어 최근 개봉한 한산까지 흥행하면서 거북선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거북선을 함께 만든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여수 거북선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다가 3년 만인 오는 30일, 제56회 축제가 개막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다양한 체험 공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거북선 온라인 모바일 게임과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600대의 드론을 띄우는 라이트 쇼 등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북선을 찾아라, 또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 등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 좌수형 모형 전시를 비롯한 전시 행사가 8개, 가족 가훈 만들기 등 체험 행사 29개, 그리고 부대 행사로 전국 궁도대회와 한시 백일장 대회 등이 사흘 동안 여수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지역 대형 행사가 치러지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명량 영화를 봤는데 이번에 거북선 축제가 열려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는 뭔가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거북선 축제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한편 축제위원회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축제에서는 학생과 주민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퍼레이드 행사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위원회는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예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30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는 선박을 제조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업체들이 공업용 탄산가스 생산량을 줄여 대불산단의 조선업체들이 조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한 조선 기자재 업체. 올해 조선업계가 모처럼 호황기를 맞았지만 공장 내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철판 용접에 필수적인 공업용 탄산가스의 공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탄산가스 저장량을 나타내는 눈금입니다. 평소라면 1,500kg 이상을 가리켜야 하지만 현재는 800kg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업용 탄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대불산단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이 조업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 정도 물량을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탄산가스 수급이 좀 불균형해가지고 때로는 이틀분 또 때로는 중단된 그런 공장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탄산가스는 석유화학 업체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원유 정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단지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스가 탄산가스인데 거기에 탄산가스를 포집해서 생산하는 양을 줄이다 보니 이러한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선박 제조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업용 탄산가스 생산량을 줄인 것은 가격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농촌 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남의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해남군 북평면의 한 중학교.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특별한 배움의 장이 열렸습니다. 일일 교사로 변신한 현직 세무서 직원들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에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어른 되면 어차피 다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들어서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학교지만 농촌 인구 감소로 1,300명에 달하던 전교생 수가 지금은 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광주 광산세무서는 해남 지역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학생들을 위한 세금 교육과 진로 상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그 학생 여러분들한테 국세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도 해결하고 또 진로 상담도 곁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자.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쇠퇴해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061명, 전남에서 1,409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2,4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나흘째 2,000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원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2,474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되지만 실제 철거는 16.6%에 그쳐 국유지 활용 방안과 관리 감독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수 지역 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40대 남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잠적한 도매상은 현직 여수시 의원의 아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광주경찰청과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 경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BC는 광주경찰청과 협업해 현재 실종 발생지나 실종자 주거지에 국한돼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광주 전남 지역에 방송해 실종자 안내 방송을 통한 시민 제보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대다수가 광산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2.6%인 4,300여 명이 다문화 학생이며 이 가운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구 하남중앙초의 경우 전체 학생의 46%가 다문화 학생으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의 절반가량이 광산구 7개 학교에 밀집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전남의 양식장 등지에서 일하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밀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들여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수산업 종사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양식장 주변 해안가 습지에 1,000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몰래 재배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성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자체 조사를 열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3 남학생을 퇴학 처분했고 여교사는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터바이크 탐험가인 김현국의 시베리아 횡단 등 4차례에 걸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의 기록을 담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세계탐험문화연구소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탐험가 김현국이 지난 26년 동안 모터바이크로 6만 5천 킬로미터의 대륙을 횡단하며 직접 촬영한 7만여 장의 영상 자료를 다음 달 23일까지 전시합니다.